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아니 아까 잘하셨는데 왜 또 그러세요? 또 아까가 뭡니까? 순간까먹었어. 아, 이게 너무 이게 핫한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머릿속이 야, 근데 이게 1월 7일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참 우리가 좀 복잡할 때 예. 지금 많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알 수 그렇죠. 없는 예. 한번 내재된 것뿐이죠. 한국 사회 갈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수준 10년 넘게 변동이 없다. 아우, 숫자 봐야 그냥 똑같이. 네.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가 90%에 지금 계속. 2023년 지금 2024년 말 12월 3일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95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정치와 이념. 참. 여당 야당 보수와 진보 부유층과 서민층,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 기업가의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야, 이게 지금 시대의 3년 차이로 지금 한 거예요. 네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굉장히 높아졌네. 남성, 여성은 뭐 좀 낮았고, 중앙정보차, 이거 어디가 높지 지금? 지금 여야, 정치. 영남, 호남, 여당, 야당. 이게 지역이 왜 더 높아졌지? 네. 13 이게 1등이네, 그죠? 네. 12 여기 기성세대, 젊은 세대. 그래, 세대 참. 아이고, 봅시다. 한국의 사회 갈등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와우. 미국이 1위야, 미국도 난리. 트럼프 때문에 더 그렇죠. 지금 프랑스도 장난이 아니네. 싱가포르 진짜 안정됐더라. 반 독재인데 여기 착한 독재야. 싱가포르 착한 독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도 국민들이 참 이렇게 얌전하죠. 네. 우리 장난 아니죠. 우리 독일, 이탈리아, 영국. 야, 여기보다 우리가 세네, 한국이.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 연 233조 원으로 국가예산 38%. 사회 갈등 지난번에도 뭐 법원에서 다 깨부수고 이런 것도 다 사회 갈등 비용이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그거 국회 뭐 다 난리 나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 가구값은 얼마 안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5천억? 5천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비용이 선거 비용이. 그거는 누가 어차피 또 2년 후에 할 거를 가불해서 한 건가? 그러니까 올해는 또 경제가 또 확 쪼그라들게 생긴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또 선거하니까 또 도움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야, 갈등 비용이 이념이 제일 크네. 그죠?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1월달 지금은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그나마 우리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사람도 죽고 막 그랬대는데 이번에도 혹시 몇 사람 죽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잘 다치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회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된 경향이 있다. 72%.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너무 죄송스러운 게 이거의 핵심에 정광훈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광훈 세력이 다 깨부셔야 된다는 이런 선동적인 발언을 어떻게 목회자의 입에서 할 수 있으면 전한길 강사도 마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치명적인 잘못. 그의 주장이 혹시 옳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갈등을 부추기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됨으로써 지난번에도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친구들 안타까워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또 치러야 되는 거지. 그렇게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되니까.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 위험시가 높다. 그렇죠? 67%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1월달 이게 지금 2024 5월달에 한 거네. 야, 이건
5월 달에 한 거예요. 작년 5월 달. 1년 전인데도 이렇게.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전망 비관적이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심각해질 것 28%.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관적이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 부동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게 하면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공정하지 않죠. 사회 지도급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 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해놓고선 법 앞에 평등하지가 않단 말이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 교육 기회, 교육 기회가 제일 크구나. 대학 들어가면 공정해야 돼. 그리고 복지 혜택, 취업, 성별, 법 집행, 사회, 경제 사회적 분배 구조. 이런 순서다. 공정하지 않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세요? 네, 많이 느끼고요.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는 이 우리 사회 이런 갈등이 시작된 게 2000년 초반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그런 이념간의 갈등이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런 갈등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굳이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사회 중간 계층이 됐을 때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 우리 세대야 이걸 문제 의식을 느끼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거지. 사회는 원래 이렇게 그런 거야.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그런 갈등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원래 불공정한 거지. 네네.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네네. 뭐 하면서. 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의 가장 큰 이슈가 공정 사회잖아요. 공정. 불공정하지 하면은 문제가 이제 있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빈부격차와 정치 불안, 경제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더 심화됐어요. 네.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뭐 그런 뉴스 좀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연예인이 뭐 100억에 건물을 샀는데 3년 만에 300억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런 뉴스. 맞아요. 뭐. 그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계속 올라오고 부동산에 그렇게 투자했더니 몇 배 뛰어가지고 뭐 아파트 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뭐 허탈함이 막 참 사회적 정치적 불안, 정치적 리더십 부재, 사회 지도층의 지나친 자기 이익 추구, 경제 사회적인 높은 불안감, 당사자 간 소통 불안, 부족, 경쟁을 강화하는 교육 시스템. 진짜 다 문제다. 그죠? 진짜 통합적인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네. 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정당을 버리면 좋겠어. 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싹 버리고 다 통합하는 그런 그 정부라든지 그 강요 구성을 할 때도 다 비율적으로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대3 정도는 그렇죠. 30%는 무조건 상대 자기 당이 출신 당이 아닌 당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분들을 보면 득표율이 이제 지지율이 사실 절반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자꾸 뉴스 보기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잘 해결이 돼야 이런 영향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문제들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도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되나 이쪽에서 되나 한쪽에서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에서 되면 이쪽에서 가만히 아니고 뭐 들고 일어날 거라고 계속 초반부터 막 또 이쪽에서 만약에 되면 또 이쪽에서 또 난리 칠 거고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실제 공동체 의식 느끼는 비율 10명 중 4명 미만이다. 나는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공동체 의식이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적어요. 그죠? 30대가 더 적네. 20대보다. 여기는 일체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뒤로 갈수록 많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종교계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부보다 못하지만 국회 언론보다는 높게 평가한다. 참 종교계가 갈등을 지금 더 부추겨서 문제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네. 왜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에는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를 정치 문제를 종교에 끌어들인다는 건 나는 절대 반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눈치 보지 말고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이게 어차피 유튜브 우리끼리 보는 거야.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내가 종교적인 신념이 이념하고 딱 융합이 돼버린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이념화되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념화됨으로써 그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본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이걸 왜 이념화시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도 다 녹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왕정 시대에서도 들어갔고 공화정 시대에서도 들어갔고 또 공산주의에서도 들어갔어요. 그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없느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기독교를 부정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트남 기독교를 다 부정해? 베트남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복음하고는 물론 공산주의가 기독교하고는 안 맞긴 하죠. 공산주의의 그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다 보니까 뭐 종교를 아편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나 그거는 마르크스의 이야기지 모든 공산주의가 다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쨌든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내세우고 거기에다 더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한심스러운 얘기들을 막 하고 선동에 대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되고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또 쫓아가가지고 부안해동 하는 걸 보면 화가 나죠. 기독교인 10명 중 6명 한국 사회 이념 갈등 한국교회도 연관이 있다. 그렇죠? 한국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몇 사람 얘기이기도 하고 요즘엔 부산에 있는 또 목사님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 뭐 설교 이렇게 보니까 설교 절반이 다 정치 얘기도만. 참. 기독교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 노력 높게 평가하지 않아. 당연한 거죠.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건 2023년 12월 조사인데도 이래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죠. 여기까지네요. 자, 하여튼 뭐 반성할 것도 많고 조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긴 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또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또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 선동, 분열, 폭력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것은 연합과 일치, 사랑입니다. 그럼 네, 그것만 구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서하고 품고 네. 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정치는 얘기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양쪽 극단적인 극우나 극좌나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여기까지 하죠. 네, 대독이 사랑합니다. 네. 댓글창 다 닫는 걸로 우리는. 댓글창은 다 닫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